안녕하세요. 포크리프트를 활용한 치즈스틱 수업 연수를 맡은 포이초 교사 이현정입니다. 본 수업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포크리프트를 학생들이 일상에서 봤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포크리프트는 실제로 현장에서 물건을 싣고 운송하고 배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도 이 포크리프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물건을 싣고 운송하고 배달하는 그러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우리가 예전에는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2, 3일 또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걸렸었는데 배달되기까지 요즘에는 물건을 주문하면 빠르면 그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으로 물건이 배송이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면은 각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 물건을 배송해주는 택배 회사들에게 물건들이 다 이렇게 집합이 된다. 그런 식으로 물건이 집합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물류운송센터라고 하는데 그 물류운송센터에서 이 물건들을 각 지역별로 전국의 어떤 지역별로 물건을 분류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했었다면 요즘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로봇이 자동으로 그런 물건들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들이 빨리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런 물류운송센터에서 로봇들이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운송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그 물건들을 각 이제 배달하기 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이런 지게차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지게차를 운전해보는 달인이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돋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리프트로 로켓 배송의 달인 되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첫 번째 물류 운송에 필요한 동작을 코딩해 봅니다. 그래서 포크리프트를 실제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지게발을 올리고 내리고 이러한 동작들을 코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코딩한 걸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운송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함에 올리고 내리고 이런 상하차를 연습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습한 걸 가지고 2대2로 팀을 나누어서 물류운송 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에 사용하는 그 치즈 스틱의 펌웨어가 2022년 12월 이전의 제품인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포크리프트 코딩을 아무리 해도 포크리프트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치즈스틱이 202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DFU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포크리프트의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존의 치즈스틱을 구매하신 분들이 터치 피아노를 비롯해 앞으로 출시될 치즈스틱의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치즈스틱 한 20대 정도 업데이트 하는데 10분 정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빨리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인당 4개씩의 팔레트가 주어질 건데요. 이 팔레트는
그 포크리프트가 실어 나르는 물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 위에 보면은 지금 색테이프 4개가 붙여져 있는데 이 색테이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의류, 전자제품, 식료품, 도서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영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 해당 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미리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조금 이 부분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색 스티커 4개랑 팔레트 4개를 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붙이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실 부분이 미로판 2개를 포개어서 보관함을 만든 건데요. 여기 지금 미로판을 보면은 매끈한 부분이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끼리, 매끈한 부분은 매끈한 부분끼리 포개어서 선생님께서 박스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각 튀어나와 있는 부분, 매끈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보관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들 쪽으로 오셔서요.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치즈 스틱이 장착된 포크리프트가 있는지, 동그리, 그 다음에 노트북, 활동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즈 스틱과 노트북을 서로 블루투스 통신할 수 있도록 페어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미니 동그리를 노트북의 USB 단자에 꽂아서 페어링을 하도록 합니다. 고학년은 아마 뭐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USB 단자 꼽는 것부터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USB 단자 부분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치즈 스틱이 삐 소리를 내고 파란색으로 블루투스 통신이 된다라는 식으로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있는 로봇 코딩 요부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 찾기에서 나의 치즈 스틱과 노트북이 페어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오늘 를 사용할 거예요. 스크래치로 이제 코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오프라인을 선택하고 단일 로봇, 그 다음에 스크래치 3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3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은 확장 기능으로 포크리프트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확장 기능 추가하기 왼쪽 하단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포크리프트 1A 지게차 요거를 클릭하면은 포크리프트의 블럭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 포크리프트를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크리프트에는 3개의 모터가 있는데 바퀴를 구동하는 2개의 DC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게의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1개의 서브 모터가 있다. 그래서 이 모터에 의해서 이 포크리프트가 움직이고 지게 발이 움직인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코딩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 코딩을 첫 번째에서는 키보드를 가지고 포크리프트를 움직이는 조이스틱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크리프트 조정기를 만들 예정인데 먼저 방향키를 가지고 이 포크리프트 움직이는 조정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가기,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가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아까 포크리프트 블럭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탐색하는 시간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포크리프트 춤추는 것도 있고 소리 내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포크리프트의 그 블럭을 가지고 탐색하는 시간 한 2, 3분 주고 나서 이 동작하는 부분에 들어가셔도 코딩하는 부분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진 후진 하는 거 코딩을 하고요. 한번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도 한번 코딩한 다음에 애들에게 연습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속도가 30%인 게 조금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속도 높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물건 없이 그냥 포크리프트만 움직이기에는 뭐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활동 2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옮기고 분류하고 하는 데는 되게 정교한 어떤 그 운전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 학생들이 운전하는데 조금 제어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30으로 해서 구동을 한 다음에 충분히 숙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하면은 속도를 조금씩 높여도 된다라고 해줄 테니 지금은 일단 30으로 연습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하기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정지하기. 그러니까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지하기 기능이 되게 빈번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코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발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포크리프트를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그 다음에 전진, 후진,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오른손을 가지고 방향키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게발을 조작하는 데는 왼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손 한 손으로 지게발을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올려서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내리고 이런 4가지 기능을 조작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는 키보드에서 이렇게 가까운 키들을 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키를 눌렀을 때는 지게발을 올리기, 그 다음에 Z키를 눌렀을 때는 지게발을 조금씩 올리기, 이렇게 동작이 구현되도록 코딩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기 할 때는 완전히 올리기와 조금씩 올리기가 있는데요. 완전히 올리기는 현재 지게발에서부터 완전히 그 지게발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 높이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올리기고요. 조금씩 올리기는 현재 높이에서 높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것을 조금씩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다 기능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2개를 다 코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리기에서도 완전히 내리기가 있고 조금씩 내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S, X 해서 가까운 키를 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S키를 눌렀을 때는 지게발 완전히 내리기, 즉 현재 위치에서 매 바닥으로 한 번에 탁 내려가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키를 눌렀을 때는 지게발 높이를 조금씩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부분도 다 사용되기 때문에 코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코드를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전체 코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가시적으로 앞으로 전진은 이렇게 블럭을 놓고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정지하기 이렇게 코드를 배치해도 학생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올리기, 조금씩 올리기, 완전히 내리기, 조금씩 내리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빨리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크리프트의 지게차 블럭을 조금 더 아이들이 탐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아이들이 나는 뭐 조금씩 올릴 때 소리를 내려요 할 때는 뭐 소리를 추가해도 되긴 한데 조금 소리 내는 거는 조금 약간 주저되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 소리를 내면 교실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한 가지 정도에만 소리를 들어가게 하는 부분으로 제한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활동 1에서 포크리프트, 좌회전, 우회전, 직진, 후진, 멈추기, 그 다음에 지게발 올리기, 내리기를 코딩한 다음에는 활동 2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보관함에 올리고 보관하면서 내리고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2에서는 이렇게 포크리프트와 또 활동지 1, 그 다음에 테이핑된 미로판 2개, 그 다음에 팔레트 4개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활동일에서는 이렇게 이 이제 학습지를 두고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물류 운송을 여기 이 활동지에 두고 팔레트를 여기 앞에 둔 다음에 포크리프트가 이 색테이프를 보고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팔레트를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물류 운송하는 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지게발이 팔레트의 중심에 오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요. 너무 지게발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지게발이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이 팔레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잘 오도록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옮길 때는 이게 중심이 딱 맞으면 완전히 올리기 기능으로 이 팔레트를 싹 올려서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해당 영역에 팔레트를 내리고 나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크리프트가 바로 회전하지 않고 뒤로 이동한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포크리프트의 이 꼬리 부분이 여기서부터 바로 회전을 해버리면은 팔레트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팔레트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리고 나서 뒤로 이동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회전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 보라색 옮기고 빨간색 옮기고 초록색 옮기고 파란색 옮기고 하나하나 다 학생들이 이 물건들을 해당 영역으로 정해진 영역으로 정교하게 정확하게 운송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후진 이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결과가 4개 영역에 4개의 색깔의 팔레트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하차를 연습할 건데요. 아까 학습지 첫 번째 학습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요 보관함을 놓아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네모난 그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선에 맞게 딱 크기가 맞도록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에 맞도록 요 미로판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하나를 두고 이 보관함에 올리는 거, 상차 연습하는 것부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바닥에서 바닥이 내릴 때는 이 포크리프트가 완전히 내리기 기능으로 내렸는데요. 여기 그 보관함에 이 물건을 실기 위해서 내릴 때는 완전히 내리기를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내리기로 그 높이를 봐가면서 내려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리고 나서는 뒤로 이동한 다음에 후진을 하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회전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물건은 이제 빈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정교하게 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내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내리기로 하면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올려지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포크리프트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리기로 내린다. 이렇게 조금씩 내리기로 내리는데요. 이때도 조금씩 내리기로 내릴 때도 이 수평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내려지면은 포크리프트가 뒤로 움직일 때 팔레트가 같이 딸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씩 내리기로 내려도 조금 더 내리게 되면은 또 바퀴가 뜨면서 얘가 헛바퀴가 돕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 상차 연습하기 할 때는 어느 정도로 이 지게발을 내려야지 지게발이 팔레트도 다시 가져오지 않고 그 다음에 헛바퀴가 돌지 않으면서 이 포크리프트가 제대로 뒤로 딱 이동될지 이 부분을 연습하도록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리고 나서는 뒤로 이동.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4개의 팔레트를 보관함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크리프트를 이제 하차하는 거, 보관하면서 실제 또 해당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미로 보관함에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팔레트를 4개 다 올리고 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2개 올리고 그 다음에 다 이동한 다음에 또 2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초록색이랑 파란색 먼저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역으로 이동해서요. 네, 요때는 완전히 내리기로 해당 영역에 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조금씩 내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내리기로 내리고 나서 그 높이 차를 이용해서 이 지게발이 보관함에 딱 걸리도록 해서 그 걸리는 것을 활용해서 이 팔레트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관함에서 물건을 하차시킬 때는 완전히 내리기로 물건을 내린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해보면 알 거예요. 이 부분은. 네. 해당 영역 가서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내리기로 내려서 이 보관함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보관함의 이 부분에 이 팔레트가 걸려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또 올려서 분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2개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앞에 그 상차시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운송하는 것도 시간을 봐가시면서 네 4개를 다 하든지 아니면 2개씩만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분류하고 나면은 보관하면서 물건들을 각 해당하는 영역에 내린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 2까지 하고 나면 학생들이 물건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함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밑으로 하차시키는 연습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2대2로 물류 운송 로봇 대회를 할 예정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활동지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활동지 2를 보면은 이렇게 A3 활동지 2개와 그 다음에 A4 활동지 1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테이프로 선생님들께서 붙여주시고요.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이 활동지도
책상에도 테이핑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네, 고정이 되겠죠. 네, 뭐 그냥 나중에 또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는 그냥 테이프 고정 안 하시고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먼저 활동지를 네,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활동지 위에 학생들이 이렇게 미로판을 2개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2대2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죠. 2대2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자기 활동 미로 보관함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때 배치할 때도 보시면 네,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 이렇게 매끈한 부분은 매끈한 부분끼리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붙여야지 틈이 없이 네, 미로 그 보관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 없게 이렇게 매끈한 부분끼리 붙여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4개의 그 팔레트를 색깔별로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색깔별로 네, 하나씩 놓으면 총 16개의 팔레트가 중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대2로 이제 좀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쿠땡 배송이라고 여기는 SS 땡 배송이라고 해서 어느 회사가 더 빨리 물건을 운송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기가 목적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1층이고 2층이고요. 그럼 1층에 있는 요 포크리프트가 요 팔레트를 옮겨서 2층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그 포크리프트가 그 보관함에 올려진 팔레트의 색깔을 보고 그 색깔에 따라서 해당하는 영역으로 팔레트를 내려주면 됩니다. 물건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뒤에 어느 팀이 더 많은 물건을 배송했는지에 따라서 승리팀이 정해집니다. 이때 이제 또 규칙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층에 있는 이 포크리프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반으로 가려져서 요거는 우리 팀, 요거는 남의 팀 요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나중에 경기를 한참 하다 보면 포크리프트가 여기 팔레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얘가 가까운 데 있는 팔레트를 다 옮기고 나면은 이 포크리프트가 상대편에 있는 1층으로 가서 이 팔레트를 자신의 영역으로 다시 올려도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다른 상대편에서 우리 팀 1층 영역에 있는 팔레트를 옮기는 거를 이 포크리프트가 막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있는 모든 팔레트는 1층 그 어느 팀이라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 포크리프트가 팔레트를 운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운반하고 있는 중인데 요 다른 편 포크리프트가 옆에 가서 그 포크리프트를 뺏어가는 행동은 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이 2층으로 네, 올려줍니다. 네, 조금씩 내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가지러 갑니다. 가지고 완전히 내리기로 내린 다음에 가집니다. 2층에서는 이제 1층이 올려진 거를 네, 해당 영역으로 운전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혼자 촬영도 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1, 2층이 지금 1층 하고 나서 2층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1, 2층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겠죠. 네. 자, 2층 팀이 2층 그 학생이 잘못해서 1층으로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럼 저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네, 끝에 보시면 압니다. 해당 영역으로 얘를 옮기고 완전히 내리기로 내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1층으로 떨어진 거는 다시 1층으로 내려서 1층 포크리프트가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1층이 자기가 막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버리면은 1층에서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의 그 템포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도 전략을 잘 짜도록, 아니면은 1층이 어떤 한쪽으로만 다 모아놔서 2층의 포크리프트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서 학생들이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2인 1조로 이제 학생들이 2인 1조이기 때문에 1층과 2층의 역할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팀의 1층 영역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1층, 자신의 1층 영역에서 상대방이 못 가져가도록 막는 거 안 됩니다.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옮기고 있는 상대팀의 물건을 뺏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4개 영역에, 자신 팀의 4개 영역에 분류된 물건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캠프를 운영하다 보면 2대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대1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2층으로 물건을 더 많이 올리는 팀이 승리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차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게임이 딜레이가 된다. 그런 경우는 2대2로 하되 2대2에서도 뭐 보관함으로 누가 더 많이 물건을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타임워치를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5분을 줄 것인지 3분을 줄 것인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간을 봐가면서 스타트 하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보시면서 승리팀을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크리프트를 활용한 치즈스틱 수업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